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더운 여름 날씨인데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고 있는 저는 지마켓 옥션 판매자 라이브 교육의 다나쌤 김경은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우신 이 와중에도 이 라이브를 시청하러 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라이브를 편안하게 보시기 위해서는 세로 침 한번 해서 보신다면 훨씬 여러분들께서 보시기 편하실 거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번 시간에 어떤 강의를 제가 준비를 했는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마 저번 라이브에서 이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아마 이 강의가 오늘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서 판매자님들의 실전 제품들을 판매하는 노하우, 거의 컨설팅 수준의 강의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요, 잘 팔리는 상품 아니면 내가 잘 팔고 싶은 상품, 어떻게 기획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운이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몰님 와주셨네요. 그리고 연아님, 경원달님 이번 주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POT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와주신 분이 쿠키카라고 하는 굉장히 귀여운 닉네임을 가지신 분도 와주셨고요. 갈갈님 안녕하세요. 채인님, 그리고 양나모님, 힛이님, 네, 운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서영님도 지금 들어와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어떤 내용을 다룰지에 대해 가지고 일단 강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아주 빵빵한 혜택을 드리고 있는 저희 지마켓 라이브 교육에서는요, 광고성 임원이 혜택이 빵빵합니다. 여러분 안 받으시는 분 거의 채팅에서 참여하시는 분 중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채팅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 또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다, 들을만하다, 이런 피드백을 같이 해주신다면 제가 다음 강의 준비할 때에도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라이브인 만큼 여러분 편안하게 Q&A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광고성 임원이는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호명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채팅에 참여해 주시면 제가 3분을 선정해서 빵빵한 광고성 임원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은 제가 자체적으로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소통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채팅을 올려주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빼고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께 제가 광고성 임원이를 추가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할 내용과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는 3개의 채널에서 한 가지의 보이스 톤으로 고객에게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AI를 통해 또 브랜드를 기획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학습 내용은요, 저번 시간에 라이브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는지 저한테 여러 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4개의 상품을 선정을 해서 다 다른 케이스여서 정말 재밌었는데요. 이 제품들을 어떻게 시장 진출을 하시는 게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이 너무 도움이 된다면 제가 괜찮다면 한 달에 한 주 정도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과의 소통의 시간 그리고 컨설팅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요약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고객이 결국 부르게 되는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브랜드 키워드는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건가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고객들이 내 상품을 바라봤을 때의 상징되는 그 기억하는 그 이름이 정말 중요한데,
그 이름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고객의 구매 여정 안에서 이 브랜드 키워드를 만들기 위해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일단 고객이 검색하는 키워드가 이 제품을 다시 구매하는 여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노땀티라고 해가지고 반팔티에 대한 브랜딩을 한번 연습 삼아 한번 제품을 준비해 봤었는데, 여름에 땀이 많은데 시원한 기능성의 제품을 내가 판매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제품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브랜딩을 해나가는가, 그것은 처음 브랜드 네이밍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 방금 말씀드렸던 노, 아니다 이거죠. 땀이 아니다. 티에 땀이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요런 이름으로 고객들이 티셔츠 할 때 시원한 거 뭐가 있을까? 아, 노땀티 라는 기억의 메커니즘을 연결할 수 있는 요런 키워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고객들은 내 제품을 검색하고 발견을 한다면 이 핵심 메시지와 이 고객들에게 내 브랜드를 전달할 수 있는 포인트 안에서 마케팅 할 때의 여러분들의 광고성 이미지 배너 같은 거나 아니면 카피 문구 요런 데에서 고객들이 나를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해주고, 고객들이 이 키워드로 접근을 했다면 디자인에서 한 번 더 고객님 당신이 기대하시던 그 제품이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고객님 잘 구매하셨나요? 그렇다면 고객님의 좋았었던 그 감정 한번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리뷰까지 유도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브랜드로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리뷰가 없으면 고객도 구매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흥미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제품에 클릭을 하지도 않고요. 들어왔을 때 구매 전환이 일어나려면 디자인까지 모두 다 같이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브랜드에서 제일 잘 판매하는 방법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공식은요, 브랜드 그리고 제품명 그리고 상품에 대한 핵심 속성 키워드를 포함해서 검색의 가능성과 기억력을 동시에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아예 챗GPT로 하실 수 있게 구글 폼을 공유를 해드렸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화면에 노출드리는 이 링크를 가지고 접속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 성함 써주시고 밑에 기능성 키워드, 감성형 키워드 이렇게 체크들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제출을 해주시면 위쪽에 들어가셨던 요 아마 지메일 주소일 겁니다. 이 메일 주소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키워드 생성기 프롬프트가 메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일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하셔서 GPT 생성기 링크라고 하는 곳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 자, 챗GPT로 이동이 됩니다. 이곳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고,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이미 팔고 있으시다면 그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내용도 추가해서 타이핑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이렇게 브랜드명을 써줬으면 좋겠다. 슬로건은 이렇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상세 페이지는 이렇게, 그리고 릴스의 후킹 문장은 이렇게, 만약 유튜브 쇼핑의 리뷰 대본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판매를 하실 때 브랜드는 결국 고객이 내 제품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기억한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재구매까지 이어지게 하는 구매 결정과 리텐션까지 일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첫 시간으로 브랜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강의 놓치신 분들은 저희 지마켓 교육센터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 강의 다시 보기 올려져 있으시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한번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지마켓의 공지사항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마켓에 드디어 판매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는 쿠폰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ESN 플러스 사이트 메인 화면에 배너를 보시면 이 ESN 플러스 판매자 직접 쿠폰 발행할 수 있는
배너를 통해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건데, 자, 이 판매자 쿠폰의 가장 큰 특징은요. 첫 번째, G마켓 쿠폰 받기 영역 최상단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 G마켓과 옥션이 발행하는 할인 쿠폰에다가 더해서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한 쿠폰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유니버스 클럽 회원 대상으로 전용 쿠폰을 따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다른 스토어에서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내 스토어에서 조금 더 고객들에게 상품, 가격의 차별화를 다른 플랫폼과 주고 싶다. 좀 더 기획전을 해서 G마켓에서 구매하시면 더 좋다라고 하는 혜택들을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실 때 훨씬 잘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판매자 쿠폰 받기는 지금 화면처럼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상단, 제일 위쪽에 내가 발행했는 쿠폰이 여기 쿠폰 받기 버튼 누르면 여러 개의 쿠폰들 나와 있잖아요. 이 쿠폰들 사이에 제일 먼저 이렇게 노출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죠. 그리고 네, 자동 다운로드까지 받으실 수 있도록 고객들에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쿠폰 받았으니까 지금이 제일 싸겠네? 여기서 사야겠다. 라는 것까지 고객들에게 유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매자 쿠폰은 중복 쿠폰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G마켓 옥션에서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쿠폰에다가 더하기 해서 할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이 프로모션으로 지금 여름철 휴가 맞이 이벤트 쿠폰 지금 딱 추석 때만 설날 때만 또는 이 휴가철에만 이용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로 고객을 유도하면서 쿠폰이 사라질 수 있다. 지금 제일 싼 것을 놓치지 말아라 라는 상세 페이지 상단의 이벤트와 함께 이 판매자 쿠폰을 이용해 주신다면 고객들에게 나 지금 굉장히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유니버스 클럽 회원 대상으로 우리 유니버스 클럽 회원 수가 전체 멤버십, 이커머스에 있는 멤버십에서 3, 4위 정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숫자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한 번 더 할인 혜택을 주면서 구매가 전환이 된다면 고객들은 분명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membership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접속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이런 거 발행 받아보셔서 실제로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매출이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나는 그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판매자 아이디당 최대 5개의 쿠폰 정책이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면 수업 끝나고 나셔가지고 꼭 한번 설정해 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판매 쿠폰 얼마만큼 발행이 됐고 고객들이 얼마만큼 이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G마켓 공지사항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요. 라이브 시청자 상품에 대한 상담, 컨설팅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채팅이 나는 어떤 거 파는데 라는 것을 조금 올려주시면은 제가 이 컨설팅을 진행하는 중에 유사 제품을 판매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같이 여러분들께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호응도 정말 많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연아님. 저번 시간 놓친 거 이번 시간 시간이 조금 안 되시나 보군요. 그래도 다시 보기 저희 다 가능하니까 편하신 시간에 한 번씩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러 번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 목소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귓전으로 팟캐스트 듣듯이 라디오 듣듯이 틀어만 놓으시고 일하셔도 굉장히 좋게 여러분들께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꼭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라이브 다시 보기가 올라가니까요.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하시면서 강의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판매하시는 제품들 많이 얘기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 굉장히 판매 기초부터 조금은 탄탄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사실 제가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하루에도 한 3시간, 4시간 정도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운전을 할 때 저도
초보일 때는 운전 교통사고가 정말 많이 났거든요. 근데 제가 딱 생각을 하나 고쳐먹은 이후로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 가장 기초적인 건 설 때 서고 갈 때 가고 신호 지키고 이런 등등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기본사항만 지켜도 우리는 다 안전하게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모든 삶에 통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분해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오프라인으로 내가 매장 차리면 당연히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온라인으로 쇼핑몰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내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고려하실 게 무엇이 있으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매장을 차린다? 그러면 어떤 걸 팔까? 이거부터 생각을 할 것 같고, 그 판매하는 것이 그 동네랑 어울리나? 이런 걸 또 생각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인테리어, 디스플레이 할 수 있을까? 배달하는 거를 할까? 아니면은 옷가게를 할까?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가격대는 어떻게 측정할까? 홍보는 어떻게 해야지? 네이버 플레이스에다가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월세가 얼마지? 평수가 얼마지? 간판은 어떻게 달아야 되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비슷하신가요? 경원달님께서 쿠폰 이용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단 광고 맞습니다. 전단지 광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사람 다니는 곳에다가 매장을 차려야 되겠죠. 그리고 홍보하는 방법 이런 거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오프라인 매장을 차린다라고 하면 아무리 홍보를 많이 하셔도 매장에 고객이 탁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는 길을 가다가 여기 괜찮은데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는 마음을 들게 하는 것, 이런 모든 요소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만약 옷가게를 차린다라고 하면 젊은 친구들이 주로 많이 오가는 거리에 매장을 차리거나, 아니면 저는 아파트 단지에 작은 옷가게 하나 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동네 아줌마들의 사랑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옷가게를 차린다라고 하면 일단 가게 인테리어부터 해야 되죠. 여러분 다들 너무 당연하게 생각할 겁니다. 인테리어 해야 되고, 그리고 마네킹도 몇 개 갖다 놔가지고 예쁘게 옷 입혀놔야 되고, 그리고 그 옆쪽에다가 옷도 좀 예쁘게 진열해 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주변에 진열도 하고 이렇게 해주고, 딱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딱 봤을 때 나 저거 사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제품을 딱 메인에 딱 걸어놓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고객들한테 편하게 보세요, 이런 것들을 좀 느낌이 좋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들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고 딱 이렇게 들어가면 그때 고객들이 밖이 너무 더웠는데 안이 너무 시원해요. 예를 들어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놔서, 그러면 거기 약간 머물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친절한 언니가 다가와서 필요한 거 없으시냐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옷을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 편안하게 보시게 저쪽 좀 떨어져 있다가 필요한 거 있으신 것 같으면은 좀 도와드리고, PT가 아니라 옷 피팅 이런 것들도 좀 도와드리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고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모두 다 온라인도 통합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생각을 해볼까요? 인테리어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고, 집기 같은 거 이렇게 배치를 해놓는다는 말씀도 드렸어요. 그리고 제 가게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네이버 지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고객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디스플레이를 예쁘게 한다는 말씀도 드렸죠. 그리고 상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길이 아파트 단지에 있을 건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홍대 거리 이런 데다가 둘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드렸죠. 그런 거는 유동인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소들을 온라인으로 똑같이 한번 옮겨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고객이 나한테
들어오게 하는 거는 결국 뭐죠? 온라인에서는 마케팅이라고 하죠.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지나가게 되는 길에 있는 로드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로변이 아무래도 좋겠죠. 자, 이 대로변도 천차만별이기는 하겠지만 고객들, 내가 원하는 고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죠? 이 월세가 비싸다라는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 세상에서도 많은 유동인구가 오갈 수 있게 하는 곳에 내가 광고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 가게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SEM이라고 하는 서치 엔진 내에 검색 결과 내에 마케팅 영역, 광고 영역으로 저희가 파워클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상품을 진열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도 다 광고의 형태에서 오프라인 샵으로 봤을 때는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내 샵을 차리고 거기에 월세와 권리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과 광고비가 비례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 이유를 오프라인이랑 대비해 보니까 조금 더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건데, 아니 근데 광고를 해도 돈이 안 벌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DP되어 있는 인테리어 이쁘고 사고 싶은 제품 잘 예쁘게 배치해놔서 저 멀리 쇼윈도에서 봤을 때에도 그 가게가 들어가고 싶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 온라인 세상에서는 썸네일이라고 부릅니다. 대표 이미지. 대표 이미지가 예쁘지 않고 기본적인 부분을 지켜놓지 않으면 고객들은 그 해당하는 제품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패키징도 중요하고 사진을 어떻게 찍냐도 정말 중요하죠. 요즘에는 눕기 사진이 또 대세기 때문에 패키징에 대한 이슈가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임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도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썸네일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광고를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저를 안 눌러요 라고 한다면 썸네일이 당연히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썸네일을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뭡니까? 상세 페이지죠.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인 매장에 문 열고 탁 들어갔는데 밖도 더워요. 안도 더워요. 근데 안에서 음식물 냄새가 엄청나요. 그 가게에 머물고 싶을까요? 나오고 싶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온라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썸네일까지 누르고 들어갔어요. 페이지를 탁 봤는데 이거 뭐지? 사진 설명 이거 뭐 거의 없고 글씨만 나열되어 있고 이건 뭐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판매자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제가 기본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모든 맥락이 다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판매에 좀 더 진심을 더하셔서 기본적인 부분을 지키고 있는지부터 한번 고민을 해본다면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께서 제품이 뭔진가 내가 뭐 광고를 안 해서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생각하기보단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스토어는 고객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됐다면 고객들에게 내가 준비가 된 이 모습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광고 컨텐츠를 잘 전단지 같은 걸 잘 만드셔서 고객이 잘 오가는 곳에다가 배치해서 고객을 유입시키는 정책을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광고가 컨텐츠가 좋지 않으면 고객들이 클릭해서 누르지 않을 것이고 컨텐츠가 좋다면 또 누를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통계를 항상 보는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었다는 점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들 기본에 충실하고 계시죠?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 세상에서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마켓 같은 이런 사이트를 플랫폼이라고 하죠. 이커머스 플랫폼. 그래서 이런 지마켓, 옥션 이런 데에서 판매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고객이 많이 오가는 유동인구가 있는 곳, 고객이 이 사이트에 하루에 들어오는 방문자 수가 많다라는 의미, 이런 것이
판매해야 되는 플랫폼입니다. 만약에 자사몰을 만들어 주신다? 그렇다면 이런 유동인구가 있는 곳에 만드시는 게 아니라 저 골목에 만드시는 거예요. 그 골목으로 오게 하려면 마케팅비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마케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는 G마켓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점해서 판매를 하실 때 고객이 내 제품을 쉽게 누르게 하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썸네일이라고 했습니다. 매력적인 썸네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G마켓에서 주로 잘 판매가 되는 썸네일은 지금 화면과 같이 나와 있는 썸네일입니다. 이렇게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제품이 도드라지게 잘 보여지고, 그 중에서 이 키위 같은 경우에는 손에 이렇게 탁 쥐고 있으니까 크기가 아주 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키위보다 쟤는 더 큰갑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이 가고 클릭하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유명 연예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연예인의 브랜드 이미지가 좋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 뒤쪽에 있는 상품을 먼저 보기보다 광고 안에 여기 뭐 팔지? 라고 해서 클릭해서 들어가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쭉 꼭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라 AI 모델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눈에 제일 안 띄는 거 여러분 보이실 겁니다. 아마 제 눈에 띄는 것, 안 띄는 것과 여러분들이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1, 2, 3, 4, 5, 6, 7, 8, 9, 10번이 있습니다. 네, 한번 골라보실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네, 오늘 히읗이응님이 굉장히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같이 생각해 주시나요? 9번. 그죠? 배경도 하얀데 상품도 하얗죠. 잘 안 보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브랜드가 굉장히 좀 유명해요. 그죠? 근데 잘 안 보입니다. 굉장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배경에다가 배경지를 바닥에 이렇게 깔거나 하셔가지고 상품을 좀 더 도드라지게 만들어 주셨어야지 됐어요. 아니면 그림자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시니 당연히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시각 기억하십시오. 고객으로서 상품을 바라볼 때에 눈에 띄고 안 띄고 하는 것이 바로 고객들을 나한테 유입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딱 쇼윈도에 딱 이렇게 배치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썸네일의 중요성을 훨씬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건 손수건 세트입니다. 네, 그래서 썸네일의 중요성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지금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하자면 오프라인은 유동인구, 매장 밖의 모습, 디스플레이, 판매자의 친절, 가격대가 굉장히 구매에 적용이 된다면 그것과 함께 온라인을 옮겨서 생각을 해보면 마케팅, 노출이죠. 이것이 유동인구, 그리고 썸네일, 고객들이 쳐다보는 밖에서 바라본 모습, 윈도우의 모습이죠. 상세 페이지, 내 샵 안에 있는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빠른가? 당일 배송되나? 4배 돼요? 5배 돼요? 뭐 로켓 배송 돼요?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스타 배송 돼요? 이런 것들 배송 빨리 받는 것이 판매자의 친절도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습니다. 리뷰 올라가면 리뷰에 대댓글 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판매자의 친절로 보여져서 이런 걸 하는 판매자와 하지 않는 판매자 중에서 가격이 같다면 스토어를 관리하는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인성 이야기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격대 역시도 너무 쌀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번들 구성 정도는 해주시고 그리고 가격 비교로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면 변별력은 더 가져갈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판매의 기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제품 컨설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저에게 채팅창으로 남겨주셨던 제품 4가지 골라왔습니다. 첫 번째, 손풍기. 두 번째, 마우스. 세 번째, 깔창. 네 번째, 접이식 요가 매트. 자, 우리 대표님들 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채팅으로 저희 질문 많이 남겨주셨던 4분의 제품인데요.
자,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사실 그 대표님께 받은 이미지는 아니고요. 지마켓에서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판매자님들의 상품 썸네일을 예시로 가지고 왔다는 점 참고해 주십시오. 자, 우선은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하는 방법은요. 트렌드, 그리고 키워드, 연관 키워드.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의 메인 키워드가 있다면 그 메인 키워드와 관련도 있는 키워드가 얼마나 많은가, 그 키워드들이 브랜드가 상기가 되는지 또는 연관되어 있는 세부 키워드가 상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거고요. 내 제품이 타사 제품보다 변별력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이 판매자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가 얼마나 됐나, 썸네일, 상품 페이지, 그리고 광고 이런 것들 얼마나 진행하고 있을까, 광고를 진행해도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툴은 데이터 검색을 위해서 아이템 스카우트와 셀러 홈즈, 셀러 라이프에 있는 셀러 홈즈를 사용을 해볼 거고요. 셀러 홈즈에 있는 셀러 라이프를 이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마켓에 있는 키워드 분석과 경쟁자 분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죠? 자, 선풍기입니다. 선풍기 키워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셀러라이프 화면입니다. 셀러라이프 화면과 아이템 스카우트 화면 두 개를 가지고 데이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건데요. 자, 선풍기라고 하면 지금이 보시죠. 가장 고점입니다. 3년치 자료를 보니까 항상 이 5월에서 8월까지, 8, 9월까지 항상 이 시즈널한 이 시간에 가장 고점을 가져가고 있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도 요즘 날씨 보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비가 오다가 그리고 갑자기 해가 쨍 하는데 너무 덥죠. 하물며 열대야가 30도가 넘는 열대야가 강릉에서 지금 3일 연속으로 된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정말 너무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풍기는 아마 이제 전 국민이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드는데요. 자, 조금 더 들여다보면요. 이건 아이템 스카우트의 선풍기를 찾은 화면입니다. 이 선풍기라고 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더니 6개월간 탑 40위 안에 있는 매출액이 40억 원이고요. 탑 80위 안에까지 있는 판매자의 매출이 102억 원입니다. 자, 이 얘기인즉슨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40위 안에 들어가면 40억, 80위 안에까지 들어가면은 100억이라고 하면 일단 80위 안에까지 들어간 거엔 40억이 포함이 됩니다. 그럼 대략 41위부터 80위까지 60억 정도의 매출이 난다는 얘기죠. 자, 이 키워드는 상위 노출이 가장 중요할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선풍기로 상위 노출하는 것이 가장 1순위다. 아니다. 이 키워드로 1순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광고로 돌려도 충분히 매출이 난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것보다는 홍보를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중요하다. 자, 1번, 2번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 상위에 노출이 되면 무조건 팔린다. 아니다. 광고를 통해 가지고 고객을 내가 순위가 낮아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홍보가 더 중요하다. 둘 다요 라고 아주 경온달님이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네요. 아, 오늘의 소통왕이 되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JLL님은 뷰티 제품 판매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경온달님 1번, 히읗이응이응님 2번.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네. 다른 분들 아직도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당연히 둘 다 중요한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자료를 보시게 되면 만약 40위 안에까지 들어가는 매출액과 80위까지 안에 들어가는 매출액이 이 정도로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상위 노출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홍보도 중요합니다. 상위에 올라가면 매출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홍보로 판매하는 판매자가 더 매출이 높을 수 있다. 한마디로 광고 효율을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시즌이기 때문에 노출만 되면 판매가 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위 노출에 목숨 거는 것도 너무 좋지만 광고, 홍보, 컨텐츠 잘 만드셔가지고 여러분들 판매하신다면 광고의 성과가 높은 키워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판매하시는 저희 대표님은 광고하는 컨텐츠 그리고 상품 페이지 리뷰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선풍기 좀 재밌었던 게요. 세부 키워드가 많았습니다. 선풍기, 에어컨 선풍기, 냉각 손선풍기, 냉각 손선풍기가 정말 좋았어요. 검색량 43,000에 상품이 138,000 개였고요. 그냥 선풍기는 125,000 검색에 84만 개의 제품이 있습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냉각 손선풍기로 판매를 한다면 구매 전환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팬. 한마디로 선풍기가 큰 손선풍기 찾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요 빅팬 손선풍기도 검색량 4,000에 상품수 2,700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틈새 상품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큰 선풍기를 소싱하실 수 있다면 요런 빅팬 손선풍기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키워드들은 브랜드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냉각 키워드는 앞에 쓰나 뒤에 쓰나 굉장히 고객들이 많이 유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사 손선풍기라고 있고요. 루메나 손선풍기라고 하는 브랜드명이 앞에 붙었는데요. 이런 경우가 해당하는 광고,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거죠.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 수가 현저히 적은 건 바로 광고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자사만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손선풍기는 만약 지금 판매하신다면 세부 키워드 조금 더 들여다 봐주시고, 그리고 빅팬으로 판매하실 수 있으시다면 너무 좋으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구매하는 연령대가 조금 높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40대 이상. 그리고 여성과 남성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드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워드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해가 고점을 찍고 있는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손선풍기의 경쟁을 조금 확인을 해보면요. 네이버의 상품 수는 66만 개, 쿠팡은 8만 개, 지마켓에는 14만 개 정도의 상품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은 네이버가 제일 비싸고 지마켓이 중간 가격, 쿠팡이 제일 저렴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마일 배송, 저희 스타 배송이죠. 스타 배송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여러분 지금 덥기 때문에 내일 선풍기 갖고 싶으시잖아요. 요건 스타 배송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시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진입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선선풍기 수화물이라고 하는 세부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요 키워드는 점점 키워드가 성장했습니다. 지금 한 달에 1,900개의 틈새 키워드인데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리뷰 바이럴 체험단을 조금 해주셔서 저희 지마켓 링크 붙여가지고 판매하신다면 전환 올라가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손선풍기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연관 검색어로 좀 더 세부 키워드를 찾아줘라. 두 번째 광고, 노출을 최대한 많이 해라. 세 번째 사전 준비. 이런 시즈널한 상품은요. 최소 3개월 전, 최대 1년 전에는 대부분 상품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키워드 잘 처음에 첫 여름 여러분들이 만약 겪고 가신다면 내년엔 더 잘 팔릴 거기 때문에 브랜드로 꼭 키워주십시오. 브랜딩 해가면서 차라리 여러분들께서 손목 스트랩, 충전기, 가능하다면 형태의 변화 같은 것들을 더 주시면서 여러분들 손선풍기계에
대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전자제품 하시는 분들 너도나도 손선풍기 건드시는데 손선풍기 전문 기업으로 한번 여러분들 거듭나셔도 충분한 시장 파이가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품을 노출할 때 카테고리, 상품명 검색어 세팅 잘 하셔서 틈새 키워드 안에서 잘 판매를 해주시고요. 마케팅 노출 플랫폼 등을 최대한 사용해가지고 상품이 노출될 수 있게 마케팅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해주시고, 트렌디한 상품의 경우에는 5월부터 시작되는 시즌성의 제품의 특성인 만큼 3월부터 체험단 리뷰, 4월부터는 블로그, SNS 글 발행,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유입을 올려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리고 추가 번들 상품을 이용해가지고 객단가를 높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뭐 가족 세트 해가지고 4개 사면은 뭐 하나 더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벤트도 한번 열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게 손선풍기 서로 많이 판매를 하고 싶으신 생각이 좀 드십니까, 여러분?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철 바빠도 요거 판매하면 정말 너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시장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손선풍기 많이들 들고 다니시기는 했는데 사실 저같이 운전을 주로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손선풍기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안막 양산부터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양산에 바람개비가 아니라 그 선풍기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아이템들도 나오는 굉장히 신기한 이런 제품들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시즌성 상품 보면은 네, 여러분들 판매하고 싶은 생각도 드실 거고, 여러분들 모두 다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미래 계획도 같이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윤자몽 시리얼님, 이렇게 아이템 스카우트랑 셀러 라이프 이용하셔가지고 키워드 분석, 데이터 분석 꼭 하셔서 내가 어떤 식으로 판매할지에 대한 설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 마우스입니다. 자, 마우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구매를 보통 하시나요? 저도 여러분들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마우스를 사용하는 유저이고 고객이신데 마우스 구매하실 때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셨나요? 그냥 마우스 검색하셔가지고 구매하셨나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브랜드명을 검색하셨나요? 아니면 상품의 특성, 특징, 예를 들어서 무소음, 블루투스, 키보드 세트, 요런 특성에 대한 걸로 찾으셨어요? 아니면 버티컬, 손목 보호되는 거, 좋습니다. 마우스는 주로 키보드와 같은 브랜드의 상품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버티컬로 검색하시고, 그리고 자사 브랜드 제품은 키워드가 애매해서 어렵다. 아하. 뭐가 어려울까요? 어떤 게 어려우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감도. 네, 그쵸. 마우스가 얼마만큼 이렇게 민감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경훈 달님 게임을 하시나요, 혹시? 네. 요런 그래픽 하시는 분들이나 게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뭐랄까요?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촘촘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민감도를 좀 많이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으로 상품을 구매하시는 것처럼 마우스 구매에서는 고객들이 어떻게 주로 구매를 하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하고 데이터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상품이 1년에 한 달에 검색량 6만 1천, 상품 수 294만 개가 있습니다. 294만 개. 검색은 6만 번이 되는데 상품은 294만 개가, 3만 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슨 무슨 말일까요? 경쟁이 아주 치열하구나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6개월간의 매출액은 40위간 안에 있는 6개월 안의 매출액은 24억 원인데 80위까지 있으신 거는 90억입니다. 70억입니다. 자, 여기도 41위부터 80위까지가 더 매출이 많이 일어나는 시장이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하물며
객단가가 높아집니다. 약간 마우스에 진심이신 분들은 네이버 상위에 있는 걸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브랜드 또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검색해서 구매하실 확률이 되게 높은 매니아층이 있으실 만한 카테고리다 라는 것이 조금 눈여겨볼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연관 키워드가 정말 많습니다. 보시면 페이커가 사용하시는 마우스가 따로 있나 봅니다. 그 마우스 어떤 건지 검색을 해보시는 빈도가 3,000의 검색의 상품 수가 900개입니다. 이런 키워드는 쇼핑성 키워드보다는 정보성 키워드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람들이 블로그 같은 데서 정보를 보고 나서 쇼핑에 와서도 이 제품 뭐지? 라는 것을 찾아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꼭 써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MART 마우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검색량 대비 상품 수도 같이 작은 편입니다. 이것도 틈새 키워드네요. 아크 마우스, 자슈라 마우스, 지슈라 마우스, 컴퓨터 마우스, 그리고 G102 마우스. 자, 요 키워드들 대부분이 뭐죠? 브랜드 이름이 앞쪽에 들어가고 뒤쪽에 마우스 키워드가 붙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 브랜드가 해당하는 제품 메인 키워드를 만나서 고객들이 그 해당하는 브랜드를 더 인지하고 키보드 회사 또는 마우스 회사 이런 식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관 키워드들을 보면서 여기는 브랜드로 내가 마케팅을 해서 고객들에게 더 많이 알려야 될까? 예를 들어서 손선풍기 같은 경우에는요. 브랜드를 더 많이 알리는 것보다는 손선풍기 지금 맛집인 여기다 이런 식으로 바이럴 해가지고 데리고 와야 된다면 이 마우스 카테고리 안에서 판매를 하시겠다 그러시면은 유명한 친구들한테 협찬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마우스가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을 해 주실 때 사실 마우스 카테고리 잘 파시려면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시는 게 사실 제일 좋기는 해요. 너무 어려운 카테고리에 매출이 어느 정도 광고비가 좀 많이 드는 곳에서 판매하셔야 되는 곳이다 라는 것이 이 마우스 키워드, 세부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마우스는 형태의 특징에 따라서 세부 키워드가 확장이 되고 브랜드명을 함께 검색해서 브랜드성이 굉장히 강한 카테고리라는 점. 그래서 키우려면 조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잘 판매가 되면요. 한 10년은 먹고 사실 수가 있어요. 10년. 10년이 뭡니까? 로지텍 보시면 더 올라갔잖아요. 네. 그런 거. 형태가 강세인 키워드는 예쁘던가 기능이 강화되어 있던가 색상이 너무 이 아이덴티티를 가치를 나타내는 제품이던가 브랜드성이 아주 강한 유명 제품이던가 가격이 아주 저렴해가지고 소비재처럼 사용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로 포지셔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죠. 광고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요. 많이 투자가 되고 비교 우회 선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판매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때 저라면 마우스에서 그렇게 한번 팔아볼 것 같습니다. 저는 PC에서도 쓰고 이런 노트북에서도 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마우스를 약간 세트로 해가지고 집에서 쓰는 용 그리고 휴대용으로 해가지고 저소음 마우스와 그리고 키감이 좋고 조금 널찍한 마우스로 해가지고 1+1 세트로 아예 팔아버려서 객단가를 조금 높이면서 광고를 돌릴 것 같습니다. 광고가 이렇게 돌아가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로아스가 나오려면 광고를 돌리는 제품의 객단가가 좀 높아야 되거든요.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상품 마우스에서는 사실 광고를 돌렸을 때 효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마우스 세트 이런 걸로 판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우스는 키워드 검색 광고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색량이 보시는 것처럼 쭉 한번 올라갔다 쭉 떨어졌거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키워드는
네, 키워드로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검색 광고로 판매하시는 것보다는 네, 노출 위주로 판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부 키워드도 지마켓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세부 키워드 중에서 잠자리 마우스라고 있었는데 이 잠자리 마우스는 지마켓에 판매하시는 판매자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이 강의를 보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잠자리 마우스 소싱이 가능하시다면 지마켓에 빠르게 진입하셔가지고 판매해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경쟁도 낮고 그리고 우위 선점도 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깔창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깔창 검색했을 때 검색수 17,000의 상품 수는 11만 개의 상품이 있었습니다. 매출액도 19억과 33억. 근데 여기에서는 대충 탑 40위 안에 있는 매출이 대부분을 거의 차지했고요. 이 깔창에는 기능성 부분이 함께 키워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족, 기능성, 군화, 뭐 등등의 키워드들이 들어가져 있죠. 전체적인 키워드는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을 판매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깔창은 의료기기로 오인되지 않는 부분이 상품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신뢰도, 판매자가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진심이 녹여져 있고 리뷰가 강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리뷰단은 항상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품을 판매했을 때 사이즈의 이슈, 타겟 고객의 이슈 등의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요. 타겟 고객 이슈라는 건 오다리인 분들, 다리가 잘 붙는 분들, 평발이신 분들, 군화에 쓰는 경우 이런 것들이 쓰는 고객들이 그 해당하는 제품을 쓰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상품 브랜딩을 해주시고 B급 패키지, 이 패키지 자체는 B급 감성이지만 전문가 느낌을 풍기면 훨씬 더 좋습니다. 마진율이 높으시다면 공격적인 SNS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각보다 전문적인 제품이 결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의 진정성을 가지고 판매하신다면 오래도록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제가 다음번에 하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경쟁사를 찾았다. 그러면 그 경쟁사가 이 제품을 어떤 식으로 판매하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궁금해서 다음 시간에 저희 지마켓 판매자 라이브 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그것도 AI로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상세 페이지까지 만드는 것까지 할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원하신다면 채팅창에 원해요 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블로그 체험단 한 상품당 얼마 정도 해야 되냐고요? 뭐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처음 시작하신다면 한 20개 정도? 네. 근데 뭐 아주 뭐 많이 안 하고 그냥 다달이 조금씩 하겠다라고 하시면 한 달에 한 5개 정도 이렇게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많이 올려주십시오. 네, 저희 지마켓 관리자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커리큘럼 바꿀 수 있는 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좋습니다. 네, 다음 상품 한번 해볼게요. 네, 접이식 요가 매트 제품인데요. 접이식 요가 매트는 정말 괜찮은 상품이었습니다. 전체 키워드가 쭉 이렇게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해당하는 키워드를 봤을 때 검색은 한 달에 1,400으로 아직 시장이 활발하게 큰 곳은 아닙니다. 상품 수는 그거에 비해서 좀 많고요. 매출은 상위 노출을 하시면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카테고리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마켓 상품 수가 적은데 객단가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리뷰도 많이 쌓이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상품을 봤을 때 지마켓 내에 접이식 요가 매트를 판매하는 판매자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하신다면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제품들이 일반 배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부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만약 스타 배송에 넣으실 수 있는지 한번 논의를 해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리뷰 수도 적은 거 봐서는 아직 시장이 지마켓에서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부 키워드로는 홈트 매트라고 있었는데 요게 브랜드 이름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요 이름은 키프리스에 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트 사용 접이식 매트라고 해도 홈트 매트의 검색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세부 키워드로도 여러분들이 유사 키워드로 또 사용할 수가 있으시니 참고해서 판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직 지마켓의 내부 맞는 매출이 맞춤 제품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고, 두꺼운 홈트, 3단, 층간소음, 요가, 명상, 운동 키워드를 상품명에 함께 쓰셔가지고 키워드의 확장으로 매출을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랜딩이 자리가 잡히면 리뷰가 쌓이고 자리를 계속해서 굳건히 하실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4개의 상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수업 들을만 하셨습니까? 이렇게 남의 제품 분석을 해가지고 보다 보면 내 제품도 한번 분석해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셔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좀 접근하시고 여러 플랫폼에서 검색 결과를 가지고 여기 시장은 어떻네? 여기 시장은 어떻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서 내 브랜드가 광고로 판매해야 되나? 상위 올리면 판매가 되나? 세부 키워드는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지? 브랜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광고를 돌리는 게 더 좋을까? 이런 다양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청 많이들 해주셔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도 입지인데 이렇게 질문이 많이 나오시니까 이제 실시간 Q&A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느낀 점, 배운 점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거 지금 잠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자몽 시리얼님께서 파워블로거, 입지가 있는 블로거들에게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윤자몽 시리얼님께서 판매하시는 그 해당하는 제품을 네이버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상위에 노출되어 있는 블로거들이 꼭 파워블로거, 인플루언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화장품 쪽이라면 인플루언서 쪽이 훨씬 더 많이 뜨지만 네이버나 구글도 굉장히 다양하게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꼭 파워블로그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JLN님께서 처음엔 서로 이웃이나 방문자 수 많은 분으로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게시물도 너무 묻혀서 효율이 떨어진다 라는 개인적인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네요. 아마 윤자몽 시리얼님께 답변해 주시고 싶었던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판매하면서 구매자인데 사실 판매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여 키워드를 생각을 하셨다. 이번 강의를 보면서 구매자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후기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온 게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한 보람이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경훈달님께서 다른 시각에서 생각하는 기분을 느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윤자몽 시리얼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클립, SNS, 스레드를 비우고 비우고라고 하신 게 맞나요? 네, 배우고 있는 가장 효과적인 광고는 어디일까요? 근데 제품에 따라서 SNS 채널도 통하는 곳이 있고 안 통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제품이다. 그럼 유튜브 무조건 인스타 이쪽이 제일 좋죠. 패션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 젊고 여성분들이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챌린지형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는 틱톡이 아무래도 좋겠죠. 그리고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퍼스널 브랜딩 쪽이 조금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 이거 진짜 써봤는데 진짜 좋음이라는 고관여 제품의 경우에도 스레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그 매니아층이 좋아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바이럴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기도 하죠. 그리고 광고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광고 많이 해보시면 돈이 어디서 많이 소비가 되고 어떤 광고가 효율이 좋고 어떤 매체가 내 채널과 맞구나. 나도 광고에 철학이 있고 내가 판매를 하는 제품을 만들어낸 철학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철학에 맞는 컨텐츠가 나오면 그 철학이 같이 통하는 나와 핏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SNS 그리고 광고 채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소통 많이 해주신 저희 경온달님께 제가 소통왕을 선물로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호명 이벤트 답변 제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신 네, 윤자몽 시리얼님과 그리고 JLN님 께 제가 호명 이벤트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히읗이응님도 굉장히 저와 같이 소통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호명 이벤트로 선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네 광고성 임원이로 많이 테스트 해보시고 네 제일 좋은 구자에서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기회를 가져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현업 마케터로서 광고는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도 또 영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더 좋은 강의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예쁜가요? 제가 예쁘다는 칭찬 제일 좋아하는데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제가 판매자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겪었었던 이야기 한 가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매주 제가 이렇게 판매자님과 함께 있었던 이야기 여러분들과 공감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조사를 운영하시는 대표님 얼마 전에 배웠는데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마케팅을 잘하는 다른 회사와 자꾸 비교가 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40년이 되셨는데 제품 잘 만들 수 있는데 자꾸 얼마 안 된 마케팅 잘하는 업체와 자꾸 비교가 되면서 자신감이 자꾸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회사가 잘 성장할 수 있을지 조언을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해라 라는 얘기를 저는 좀 제가 또 T잖아요, T.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조사를 하다 보면 만들 수 있는 제품 한마디로 SKU가 너무 많다라는 건 진짜 장점이에요, 판매자로서. 마케팅 하시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은 잘하지만 제품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게 된 분들은요, 자기 제품으로 한 번도 마케팅을 해본 적이 없다가 자기 제품이 갑자기 생기면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생각하지 못했었던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산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또 피곤해지게 되죠. 서로 간에 처음에는 장점과 단점 모두 다 있습니다. 제조사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시장만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나면은 누구보다 발빠르게 제품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SKU를 늘려가지고 오프라인에도 판매하고 있는데 이거 안 팔리는 게 온라인에 올려놓고 팔지 뭐 라고 하는 던지기식의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철저히 브랜딩을 해서 그에 해당하는 제품을 고객들이 기억하게 해서 내가 만약에 이불 파는 제조사다, 이불 만들 수 있는 제조사다 그러면은 제일 잘 팔리는 요즘에 좋아하는 이불로 고객들한테 한두 개의 제품을 선정해서 그거에 집중해서 마케팅하고 쭉 고객들이 우리 회사 무엇으로 알아줄지에 대한 브랜딩을 정확하게 세워가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은 것들을 해보신 제조사 대표님이셔가지고 네, 이런 고민들을 또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성장 잘 하실 수 있으실 거고 생각을 조금만 더 온라인에 처음 하는 판매자인 것처럼 너무 모든 것을 익숙하게 상품을 늘여놓지 마시고 초점 뾰족하게 가져가시면서 어느 정도 킬러 아이템이 생기고 나면 그 상품으로 확장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소상공인으로서 마케팅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금과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기본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온라인 판매와 오프라인 판매를 비교한다면 우리 스토어의 문제를 훨씬 더 쉽게 반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브랜드로 운영하지 않는 위탁셀러, 구매대행 셀러라도요, 판매의 진심, 제품 하나 보낼 때에도 고객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브랜드로 성장시키는 셀러시라면 분석과 기획, 체계적인 업무 정리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 안내드린 상품 분석 방법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 제품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품 분석하실 때는 트렌드, 키워드, 연관 키워드, 내 상품의 경쟁력, 그리고 판매의 준비도, 노출도 기준으로 상품을 분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썸네일과 옵션,
묶음 상품 구성, 번들 상품 구성으로 가격도를 올리고 상품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유례 없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대화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라이브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나쌤 김경은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